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도대체 뭘 배우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동사를 계속 배우고 있죠? 이어서 동사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뭐였냐면 계속 직설법 능동태만 배운 거예요. 직설법 능동태를 지금 쭉 배우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부정사 능동태도 좀 배우고 있죠. 지금까지 배운 걸 쭉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완료가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아우리스트가 있었죠. 이렇게 딱 네 개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랑 아우리스트 이렇게 두 개를 배웠고요.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완료예요. 완료. 그래서 이제 오늘 완료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과거 완료일걸요? 아마? 아 맞네. 다음 시간에 과거 완료를 배우면은 이제 우리가 직설법 능동태는 다 배우는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완료 가지고 이제 부정사 능동태도 완료 부정사 능동태도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배우는 게 돼요. 물론 이제 빠진 게 몇 개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뭐 미래 완료는 우리가 안 배운다고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미래 부정사 능동태도 안 배운다고 했죠. 지금은 그러면 아마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의 어떤 큰 그림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항상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이 그리스어라고 하는 거는 많으면 5개의 속성을 가진 동사 형태들이 있었어요. 예, 이 동사 형태 하나하나마다 최대 5개까지의 속성이 부여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인칭과 수는 주어를 나타내는 거지만 시상, 법, 태는 이제 또 그 동사의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거였죠. 그 중에서 이제 완료라는 게 있었어요. 완료라는 게 있었는데 이 완료라는 시상은 직설법에서는 뭘 가진다고 했어요? 직설법에서는 시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가지고 상도 가졌어요. 직설법이니까 둘 다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완료는 이제 현재 시간에 대한 거였고 상 같은 경우에는 완료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설법이니까 완료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완료가 예를 들어 뭐 부정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접속법, 희국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생각했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막 시간이랑 그 상을 동시에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상만 가지는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오늘 배우는 건 직설법이니까 시간도 가지고 상도 가진다. 하지만 이 완료 접속법도 있어요. 그리고 완료 그 희구법도 있어요. 완료 명령법도 당연히 있고요. 아마 이 책에서는 완료 접속법이랑 완료 희구법이랑 완료 명령법을 뒤로 빼놨던 것 같기도 해요. 안 배웠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제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라고 하는 책이 좀 부실합니다. 아니, 너무 부실한 건 아닌데 적당히 부실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단계니까 너무 많은 걸 배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쓱쓱 배워가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하죠. 현재의 뜻도 있고 완료의 뜻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설법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진술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진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거기에다가 뭔가 특별한 뉘앙스를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능동태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어가 동작을 수행해야 돼요. 받는 게 아니고 수행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번역을 만들면은 이제 현재 시간이기도 하고 완료니까 이제 이미 끝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말하는 시점에 대해서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의 시점, 말하는 시점에 대해서 그게 바로 현재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왔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어왔다.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밥을 조금 전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끝난 거예요, 이미. 이때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동작, 먹는다라는 동작이 끝났네. 이미 끝났네. 그래서 해왔다. 근데 지금 끝났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마라톤을 달려왔다.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마라톤이라는 그 어떤 운동 경기가 이미 끝난 거야.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근데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해왔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약간 무슨 느낌이 있냐면 번역투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어랑 이 그 그리스어가 1대1 대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했다.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했다라는 그 한국어 표현을 앞서서 이제 아오리스트 번역하는 데도 쓰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에 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기를 완료의 뜻을 넣어서 쓰기도 했어요. 사실 이게 번역이 참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의미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학습하는 입장이니까 해왔다 정도의 의미, 지금 이 시점에 이미 동작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만드는 법을 이제부터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리스어 동사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포맷이 똑같아요. 먼저 6개의 기본형이 있었죠. 6개의 기본형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요. 하나를 딱 골라. 6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 이제 뭔가 작업을 해줘요. 그럼 뭐가 돼요?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근에다가 또 뭐를 해줘요? 어미를 갖다 붙여줘요. 그 어미를 갖다 붙이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원하는 동사 형태가 나오죠.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완료, 직설법, 능동 이렇게 적으면은 이 포맷이 결정이 되겠죠? 기본형은 일단 이 완료, 직설법, 능동태의 기본형은 네 번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네 번째 기본형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네 번째 기본형은 1인칭 단수, 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외우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별의별 걸로 다 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형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변화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총 정리를 할 건데 총 정리를 할 때 이제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이 기본형들이 우리가 이제 이 기본형들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현재 능동태, 미래 능동태, 아오리스트 능동태, 완료 능동태, 완료 수동태, 아오리스트 수동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랑 별 상관없이 정말 별의별 것으로 다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번째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도 쓰이죠. 현재,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다 쓰여요. 근데 미완료로도 쓰여요. 그래서 미완료 이제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가 다 쓰이는 거예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로 다 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본형을 보면은 미래로 쓰여요. 미래로 쓰이긴 하는데 이게 능동태로도 쓰이고 중간태로도 쓰여요. 그런데 수동태는 어디 있냐? 정작 여기 있어요. 미래 수동태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본형을 보면은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오리스트예요. 아오리스트고 이제 능동태로도 쓰이고요. 중간태로도 쓰여요. 근데 수동태는 어디냐? 여기 있어요. 완료는 여기에서 이제 완료 능동태고요. 그리고 또 뭐로도 쓰냐면 과거 완료 능동태라도 쓰여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안 배우지만 미래 완료도 여기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완료의 중간태랑 수동태 있잖아요. 그건 또 여기 있어요. 이제 과거 완료의 중간태 수동태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다 정리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본형의 이름을 외우지 말고요. 그냥 기본형의 순서를 외우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 기본형은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를 외우는 데 쓰자. 그래서 그냥 네 번째라고 부를 거예요. 이 네 번째 기본형을 쭉 갖고 온 다음에 그럼 이제 네 번째 기본형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 이제 또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뭔가 이제 제거할 건 제거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 완료 직설법 능동태는 비교적 그 작업이 좀 쉬워요. 그냥 알파를 맨 끝에 붙어 있는 알파 있잖아요. 어미 알파를 갖다가 쓱싹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미 알파를 제거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어근이 나와요. 근데 이 어근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어근에다 이제 어미를 덧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미는 이제 당연히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주어의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뭐 1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미를 좀 넣어주면 좋다. 그러면 그 어미를 이제 지금부터 쓸게요. 어미는 아, 아스, 그 다음에 에, 그리고 아멘, 아테, 아시입니다. 아, 아스, 에, 아멘, 아테, 아시, 아, 아스, 에, 아멘, 아테, 아시. 이 표를 보면은 먼저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뉘 있죠? 뉘 있죠? 이 뉘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든 동사인데 이 동사가 만약에 마침표나 컴마나 뭐 물음표일 수도 있고 세미콜론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문장부호가 와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멈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뉘를 넣어준다고 했어요.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단어가 뒤이어 와요. 단어가 뒤이어 오는데 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해. 그러면 이 경우에도 뉘를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뉘를 넣어주거나 빼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주목을 하면 좋고 유독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시, 이 3인칭 복수 부분. 왜냐하면은 이거랑 비슷한 어미를 우리가 어딘가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에서 어미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아, 아스, 에, 아멘, 아테, 안.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아스, 에, 아멘, 아테, 안.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뭐만 달라요?
3인칭 복수만 다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이 아쉬만 달라요. 그래도 이제 어근이 다르죠. 기본형이 다르고 그 기본형에다가 알파를 제거해서 나온 어근이 다르기 때문에 어미는 똑같아도 거의 똑같아도 왜냐하면 아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는 거의 똑같아도 실제 이제 결과물을 보면은 아오리스트 직설법 능동태랑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이 전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엔 뭐예요? 네 번째 기본형에서 알파를 빼서 어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어근에다가 아아스에 아멘한테 아시라고 하는 어미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려고 했었던 완료 직설법 능동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겠죠? 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악센트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악센트를 어떻게 매겨야 될까? 동사이니까 획기적 악센트 플러스 일반적 악센트 붙이기라는 게 있었죠. 뭔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악센트를 매겨주면 드디어 형태가 끝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진짜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해석도 할 줄 알아야죠. 해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해왔다. 아니면은 나는 무엇을 해와서 그게 지금 이미 끝났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학습의 단계를 넘어가서 직접 이제 읽어 나가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냥 했다라고 번역을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이거 좀 강조해서 번역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실전을 해봐야겠죠. 실전은 항상 어떤 단어로 하느냐? 하이데오로 합니다. 저번 시간에 단어 하면서 이거 이미 배웠죠? 이제 우리가 이걸 다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해야 될 건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을 쭉 적다 보면은 하이데우오, 하이데우소, 그 다음에 에파이데우사, 그 다음에 이제 페파이데우사. 이게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얘예요, 얘. 그래서 얘를 쓱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알파를 제거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붙는 어미 알파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페파이데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었던 어근이에요. 이 어근에다가 이제 뭘 붙여주느냐? 아, 아스, 에, 아멘, 아테, 아시. 이걸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쭉 붙여주면 끝날 거예요. 에, 아이, 페, 아이데우, 아, 페파이데우, 아스, 페파이데우, 케. 그 다음에 페파이데우, 카멘. 페파이데우 카트 페파이데우 카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형태 변화가 끝나죠.
페파이데우 카, 페파이데우 카스, 페파이데우 케, 혹은 페파이데우 켄, 페파이데우 카멘, 페파이데우 카테, 페파이데우 카시, 혹은 카신. 근데 얘네들한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악센트를 이제 붙여야 돼요. 악센트는 뭐였냐면 회귀적 악센트였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얘는 짧죠? 울티마가 짧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티페널트에다 딱 찍어주면 되겠죠? 얘도 울티마가 좀 짧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 있어요. 얘도 보면은 울티마가 짧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 있어요. 얘는 어때요? 얘도 울티마가 짧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울티마가 짧죠? 다 짧네.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얘도 울티마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에 붙고 에우에 붙었죠. 이렇게 악센트를 딱 매겨주면은 끝. 이렇게 해서 형태 변화는 진짜로 끝이 났어요. 이제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물론 이제 우리가 인칭과 수에 따라서 주어를 달리 붙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너는, 그 다음에 그는 다시 향하죠. 우리는, 너희는, 그들은, 이런 식으로 주어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의미를 이제 그 그 동사의 의미, 시상, 법, 태에 해당되는 의미를 이제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끝난 거야,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즉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이미 끝난 거야. 그 동작. 그러니까 가르쳐 왔다. 가르쳐 왔는데 가르치는 게 지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have 하고 나서 pp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건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현재니까 약간 지금의 느낌을 줘서 해왔다. 가르쳐 왔다. 가르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가르치는 그것이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제 이해를 하는 데에는 조금 빠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하려고 할 때는 좀 난감한 게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약간 그 시상 법태의 뭐라고 해야 되지? 용법을 설명해 주곤 하죠. 뭐 예를 들어서는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직전과 바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잠시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완료라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나는데 근데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끝났어요, 이미. 그 이미 끝나 있는데 이 시점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끝난 일이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쉬워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현재 시간에 이미 끝나서
해왔어. 이미 지금 끝나서 그 전에.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끝난 일이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난감한 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음, 아우리스트도 그렇잖아요. 아우리스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제 설명 방식은 어땠냐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단순이라고 하는 상황이 였다. 그래서 어떤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했다에 대응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냐면 마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 사실, 어떤 역사적 사건, 과거 사건, 진술, 이런 식으로 하고 설명을 해놓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완료에는 완료 나름대로 현재, 미래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설명 방식도 좋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번역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은 그리스어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이 한국어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그리스어의 이 표현이 한국어에 있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뭐에 가장 찰떡궁합이 맞는지를 딱 인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그걸 가르칠 능력도 없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아오리스트라는 건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외우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아오리스트들의 의미를 나열해 놓은 게 결국에는 이걸로 설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을 갖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이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래서 지금 완료, 직설법, 능동태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죠. 우리 아까 그 파이데오 있잖아요. 이게 네 번째 형태에서는 페, 하이, 데우, 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자음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자음을 한 번 더 써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복을 해요. 중복. 자음 중복이죠. 자음 중복. 해놓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엡실론을 살짝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이 완료의 그 형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파이데우 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예시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예시가 있어. 예를 들어 리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우리가 아는 그거였죠. 우리가 이제 리오의 그 완료 네 번째 기본형이 렐리사였잖아요. 얘는 중복이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이 윕실론에 붙어있던 이 마크롱 짝대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복이 맞긴 맞지만 뭔가 우리가 아는 그 규칙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거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규칙도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정리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TO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형인 거죠. 얘의 네 번째 기본형을 쓱 보면요. 패티카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사실 원리적으로는 중복이 있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음이 나잖아요. 음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음이 나는 것이 이제 중복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딱 보니까 테타가 아니고 타우인 거야. 그럼 이제 혼란에 휩싸이겠죠. 그 와중에 이제 윕실론은 또 짧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간이 자음이 중복돼서 그 완료의 그 어간, 그러니까 네 번째 기본형을 만드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복잡한 규칙들이 많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암기를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